안녕, 나는 차트호랑이라고 해. 안녕, 나는 코인탐정의 차트 무당이고 반가워. 가난하게 살아서 어머님이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생계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길로 가서 아프리카에서 20대를 다 보내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피트가 갑자기 떡상을 해가지고 사업을 접고 아예 전업으로 돌아선 케이스라고 해. 나는 코인탐정 채널을 호랑이 형이랑 같이 만들고 부자가 되겠다, 돈을 많이 벌겠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했던 건 아니고 그냥 재미로 시작을 했던 게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아. 처음에는 이제 차트호랑이라는 채널을 운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상자산 타임즈라는 채널을 운영을 했었는데, 그 채널에서는 재단이나 지갑 분석을 통해서 이 다단계들을 많이 잡았는데 그쪽에서 공격을 받아가지고 채널이 날라갔어. 그래서 새로운 채널을 만들었고, 코인에 대해서 이 다단계나 이런 것들을 잡는 것도 좀 재밌을 것 같아서 탐정이라고 이름을 짓고, 현재도 좀 경찰들이랑 같이 합동 수사를 하고 있고, 다단계라는 구조 자체가 처음에 들어간 사람들 돈을 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초기 투자자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손실을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그렇게 피해본 사람들을 누군가는 도와줘야 되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제대로 된 분석과 증거 자료를 수집하지 못하니까 무혐의 나는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금 흐름이라든지 플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증거 자료를 모아서 이제 경찰이라든지 변호사한테 주면은 검찰 측에 넘기는 그런 것들을 조금 하고 있어. 그냥 방송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거는 100억대 이상 매매하는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그 이상은 이제 방송에서도 오픈을 하진 않았어요. 나는 방송하면서 한 번도 공개한 적은 없는데 100억대가 넘지 나도. 그때 달라. 타이밍이 진짜 좋고 장이 좋을 때는 진짜 다 때려박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거의 현금화할 때도 있고, 타이밍마다 달라가지고. 요즘은 어때? 요즘 현금 비중이 훨씬 크지. 그죠? 어쩔 수가 없어. 장이 좋은 게 아니라서 60~70%는 거의 현금으로 많이 갖고 있고, 안전하게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는 그냥 장투로 갖고 있는 물량도 좀 있고, 현금 비중이 지금은 더 크고 장이 다시 돌아서면 열심히 매매를 또 하겠지. 나 같은 경우는 안전을 조금 많이 추구를 하기 때문에 코인을 할 때도 우량한 종목들만 건드려. 90% 이상이 비트랑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10% 정도는 오너가 조금 괜찮은 코인에 대해서 분산돼서 투자가 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비트나 이더리움은 상승폭이 작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돈을 버는 과정에서 얼마나 급격하게 빨리 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안전하게 꾸준하게 벌 수 있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처음 투자하는 사람들은 우량한 종목을 건드리고, 고인물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소액만 알트코인을 만졌으면 좋겠어. 근데 기존에 있는 투자하시는 분들은 반대잖아. 나는 차트를 보면서 대응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장이 안 좋으면은 현금으로 좀 갖고 있는 스타일이고, 장이 좋을 때만 비트 아니면 알트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나눠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어. 안정적으로 비트는 한 30~40%, 나머지는 알트를 많이 대응하고 있어. 처음에 이제 집이 너무 가난하고 이제 어머님을 모시고 또 살아야 되는 입장에서 국내 회사들을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비전이 없어 보여서 아무도 가지 않는 아프리카를 향해서 일단은 나갔어. 선진국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서 20대 때 초반에 그 아프리카를 가서 그쪽에서 좀 오랫동안 생활을 하고, 그쪽에서 자동차 정비 기술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고, 정부 입찰이라든지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나마 한국에서보다는 조금 더 돈을 벌었던 것 같아. 한국에다 돈을 송금해줘서 동생이랑 어머님이랑 먹고 살게. 그때는 그러게 최선이었던 것 같아. 내가 나이 먹고 죽을 때 이때 당시에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했었다라는 그런 것들이 가장 후회로 남을 것 같아서,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어린 나이에 도전을 해봤던 것 같아. 왜 물어보게? 어릴 때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내가 천재인 줄 알았어. 뭐든지 다 잘 된다라는 생각에 내가 모르는 분야에다가 사업을 확장하다가 다 무너지고, 잠시 한국으로 이제 들어와서 좀 쉬었다가 다시 나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한국에서 머물러 있게 된 것 같고. 나는 돈을 모아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어. 그래서 군대 전역하고 나서부터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막 다 했던 것 같아. 막 떡볶이 장사도 했었고, 옷가게에서도 일했었고, 그렇게 계속 일을 하다가 결국은 남는 건 없었지. 그리고 형이 투자를 잘못한 거, 나도 거기에 잘못했거든. 같이 망했어. 같이 망하면서 힘든 경험을 진짜 오래 했지. 아침에는 그 차 막히는 데 있잖아, 거기서 김밥을 팔아본 적도 있고, 오후에는 자동차 쪽 관련된 일을 하고, 저녁에는 카카오 대리를 했었어. 하루 종일 일했지. 그리고 나서 웨이터도 했었거든.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 어떻게 해서든 벗어나고 싶었던 게 너무 컸던 것 같아. 빚도 있었거든. 그 빚 때문에 미친 듯이 그냥 일만 했던 것 같아. 나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쪽 관련돼서 이제 관심이 많았고, 비트는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때 돈 벌었던 것들 전부 다 이제 비트를 샀고, 내가 무언가 특별한 걸 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당시에도 너무 많이 절실했었고 돈이 필요했었고, 그때 주식이나 이런 것보다
것보다는 조금 더 리스크는 있지만 괜찮은 투자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가 몇 년이야 그럼? 8년 전 정도. 나는 처음에 15년도, 16년도쯤에 사람들이 가격이 오르니까 그거를 찾는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기 시작하면서 코인에 접했던 거야. 차트 공부를 또 다시 시작을 했었어. 나는 하나에 꽂히면 미친 듯이 그것만 하는 스타일. 둘이 완전 성향이 다르네. 완전 달라. 매매법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일반 투자자들이랑 우리가 매매하는 방법이 좀 다른 게 있어. 추세를 보고 매매를 해. 사실 우리가 차트를 보는 과정에서 엄청난 기술적 분석이 있다라고 이제 일반 투자자들은 착각을 하는데 사실 아무것도 없어. 차트란 그냥 현재 가격을 나타낼 뿐이야. 흐름을 보고 우린 투자하기 때문에 언제 많이 돈을 벌었냐라고 한다면 장이 좋을 때, 추세가 꺾였을 때는 매매를 안 해. 매 순간 매매하는 게 아니라 추세가 나왔을 때만 매매를 하기 때문에 몇 년에 한 번씩 추세가 나올 때마다 늘어나지. 근데 사실 그게 제일 힘들어. 추세가 나왔을 때 돈을 번다 말은 쉬운데 추세를 분석해야 돼. 1년이라고 기준을 했을 때 1년 동안에 뭐 장이 안 좋으면 뭐 알트든 비트든 안 움직이는 경우가 많고 그럴 때는 돈을 사실 많이 못 벌지. 어느 정도 이제 장이 되살아날 때가 좀 있어. 그러니까 17년도 때도 불장이 왔었잖아. 분석을 해서 알트를 찾고 매매를 계속 했는데 사실 17년 때도 그냥 사기만 하면 돈이 벌렸어. 그러면은 불장이 온다는 거를 감지하고 미리 내가 들어갈 수 있어야 돈을 벌 수 있고 하락장이 올 것 같으면 미리 현금화를 해야 또 피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그게 가능한 거야. 그거는 분석을 해야 돼. 차트 분석을 무조건 100% 다 맞힐 수 있다라는 건 아닌데 위험한 구간에서부터 이제 대응 전략을 바꿔야 돼. 계속 매매를 잘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시드를 줄이거나 타이트하게 가져가거나 이런 식으로 전략을 좀 바꿔야 돼. 드라마틱하게 늘어났던 거는 사실 17년도 때와 코로나 서 작년 2월달, 4월달 어느 순간 미친 듯이 올라갔던 타점이 분명히 있어. 그런 타점 빨리 캐치해서 막 한 달, 두 달 만에 시드가 5배, 6배 이렇게 늘어나는 거를 나도 봤으니까 그런 식으로 늘리면 이제 그 시드가 또 다음 매매했을 때 또 복리처럼 늘어난 거기 때문에 그 이상을 벌기가 쉽단 말이야. 4년, 5년, 6년, 7년 이렇게 하면서 천천히 이렇게 만들어 온 거지. 우리도 단기간 자산을 이렇게 올린 게 아니야. 뭐 1년 만에 자산을 얼마나 만들어줬고 이런 목표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천천히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장이 괜찮을 때만 그냥 벌자 라는 좀 마인드로 편하게 그냥 매매하다 보면 자산은 알아서 늘어나더라고. 그게 다 차트 분석이야. 차트 분석으로 다 하는 거지. 뭐 필살기가 있어서 그렇게 보기는 좀 힘들어. 코로나 때 이런 얘기를 했어. 만불 밑에서 살아 무조건. 근데 그게 그 몇백만 원까지 떨어졌잖아. 그때 엄청나게 욕을 먹었는데 사실 그때 산 사람들은 지금도 승리자잖아. 그런 타점을 잡는 게 노하우가 아닐까? 위기의 경험을 했던 적 당연히 많지. 예를 들어서 100%를 수익을 보고 있어. 근데 폭락을 시작을 하면 수익이 플러스 50%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아까워서 그것도 못 판단 말이야. 분명히 100%까지 올라갔던 게 내 수익, 내 돈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50% 떨어지면 50% 줄었다고 생각해. 근데 그런 데서 빨리 자르고 나와야 돼. 나는 존버의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석했던 시장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믿음을 의심치 않기 때문에 사실 조정 받는 거에 대해서 딱히 아무 생각 없어.